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뭐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좀 새롭게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한 새로운 시각과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게이트입니다. 덧붙여 문재인 정권 재수이트설의 허와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교양 삼아서 좀 상식 그렇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좀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명은 거의 족보에나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따로 있었죠. 성명과 더불어 자호가 있었고, 문인의 경우는 필명, 중인 경우에 법명, 기생인 경우에 기명이 있었고, 뭔가 특출나게 좀 이름 날리고 싶으면 별호를 지어 불렀습니다. 요즘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불리는 태명, 태어나서 주민등록에 등재되는 본명이 있고, 연예인의 경우 예명, 화류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별명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닉네임들, 첩보 요원들이 사용하는 코드네임이 있죠. 중국 4대 기사의 하나인 수호전만 해도 수호지 아니에요. 수호전입니다. 수호전만 해도 모든 호걸들은 각자의 별호가 있어요. 흑선풍, 이규, 옥기린, 노준이, 병력화, 진명, 산동의 급시우, 호보의, 송공명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별명과 성명을 함께 불렀죠.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 유비, 현덕, 관우, 운장 등 성과 자 혹은 성명과 자를 함께 붙였습니다. 원래 유비, 관우, 조조, 제갈량인데 유비, 현덕, 관우, 운장, 조조, 맹덕, 제갈공명이라 칭하는 것은 단순히 성명과 자를 같이 붙여 적은 오기가 아닙니다. 삼국지가 일본에서 먼저 번역되면서 통상 한자 네 글자로 각이 맞는 일본인의 성명 특성에 맞추기 위해 네 글자 각을 맞춘 거예요. 성명과 자를 같이 붙이려는 의도였다면 제갈공명이 아니라 제갈량공명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런 표기법을 알려지게 된 이유가 당연히 일본에서 번역된 삼국지를 수입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 세 글자로 이름 각을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현덕, 관운장, 조맹덕, 제갈량으로 표기법이 좀 로컬라이징 된 겁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자호, 별호를 쓰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연예인이나 뭐 화류계 종사자들이나 예명을 쓰고 일반인들은 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닉네임 문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속한 그룹 안에서의 호칭인데 이런 닉네임이 전국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10년 동일본 대지진을 예측한 DC 인사이드 회원 천대래 용계짱입니다. 와우. 이 양반이 DC 인사이드 전설의 레전드죠. 몇 달치 지진계를 분석해서 나열한 뒤에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반드시 일본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장담했고 정말 그 기간 사이에 쓰나미를 비롯해 동일본 대지진이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의 닉네임 천대래 용계짱은 뉴스에서도 언급됐어요. 지금도 그의 동일본 대지진 예측글은 많은 유저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최근은 아니죠. 제가 이 글 자체를 2017년에 쓴 거예요. 또다시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닉네임 이름하여 드루킹입니다. 본래는 게임에 나오는 드루이드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드루킹 본인이 그 게임의 매니아였습니다. 드루킹, 드루이드의 왕. 다른 말로 하면 샤먼킹, 우리말로 하면 단군 왕금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온라인 게임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나오죠.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세도가도 아니라 고관 대작도 아닌 한 일개인이 나라를 뒤흔든 게이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그 소위 드루킹 게이트 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현재까지도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고 김경수가 지난번에 징역 6년이 구형됐죠. 이 드루킹은 바로 1969년생 김동원 씨입니다. 뭐 이렇게 활동했대요. 블로그, 뭐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명지대학교를 졸업했죠.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하다 친노 노무현계열 커뮤니티인 서프라이즈에서 활동한 후 탈퇴했습니다.
그 자기 블로그에 국내 정치 동향, 국제 정세를 분석한 글들을 주로 올리고 2009년부터 닉네임을 드루킹으로 바꿨어요. 2009년, 2010년에 2년 연속 네이버 파워 블로그로 선정,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이걸 2017년에 쓴 게 아니라 2018년에 작년에 썼던 모양이네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세워 유령 회사나마 사장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블로그 프로필상에서는 불교 철학과 자미 두수를 취미로 삼고 이승만과 친일파를 싫어한다. 좌빨이네. 2012년부터 매해 민족문제연구소에 기부도 하고 있으며 좌빨이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단체를 운영하여 직접 강의를 하거나 노회찬, 유시민 등의 인사들을 초청해 정기 강연을 열었습니다. 좌빨이네. 파주시 출판단지 인근에 있는 이 사람의 사무실은 산채라고 불렀습니다. 도둑놈이야 뭐야. 드루킹은 2008년부터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적폐 세력인 재벌 오너가를 쫓아내고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를 실천하는 프로젝트, 바로 경제공진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017년 문정권 출범 이후 본격화했어요. 경인선, 경공모, 세이맘 등의 조직을 통해 민주더불당 경선과 대선 문정권 초기까지 네이버 댓글 및 기사 순위 조작과 대형 커뮤니티 여론 조작 및 인사청탁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랬죠. 경인선 가자! 다 관계 있습니다. 가히 카르텔을 방불케 하는 드루킹의 조직도입니다. 와. 그러다가 어느 날 일본 침몰을 예언하고 이에 대비해 일본 침몰 후 일본의 이재민들을 개성으로 피난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특별지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로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그를 청와대에 추천했고, 오미 선상님, 청와대에서 띵까자 이때부터 드루킹은 문재인 정권은 프리메슨과 연관된 제수이트의 비밀 결사대라고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주제인 드루킹과 문정권 제수이트설의 허와실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드루킹 관련된 사람들 보면 노회찬 의원 지금 죽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죽었지만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제공했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재벌 개혁에 대한 자문까지 구했다. 이 드루킹이 개발한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았다. 김경수가 그렇게 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지지 세력에 서서 댓글 조작을 하며 더불당 당내 경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총행무진의 활약이죠.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안철수를 비난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후보 쪽에도 줄을 대려고 시도했어요. 완전히 문어발이야 이거. 당시 박사모 회장이었던 정광용이 드루킹이 보낸 문서류들을 무시하고 이면지로 써버렸다는 설까지 있었습니다. 20대 총선 및 19대 대선 무렵에는 문재인 지지자로 확실히 있었어요. 이재명을 비롯한 비문 계열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19대 대선 이후 안희정 쪽에 붙어서 문정권을 공격하는 등 진짜 뭔가 종횡무진이야. 어떤 이념적 토대나 신념보다는 이익에 따라 동가식 서가숙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안희정 성추문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경공모 경제공진화를 위한 모임 카페 대화방에서 안희정을 둘러싼 성폭력 폭로는 청와대의 기획이라 주장하며 이때 바로 그 유명한 폭탄 발언, 청와대가 극소수의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정권을 꾸렸으며 박근혜 정권의 영린이 최순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영린은 제수이트이며 제수이트들에겐 조국이 없고 로마가 그들의 조국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의 핵심 문정권 제수이트설의 허와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 추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재인 정권 6월째 앞잡이가 아닌가 의심스러웠던 차에 그 정계의 비선 실세인 드루킹에 입에서 문정권은 제수이트의 앞잡이란 소리가 나오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이쪽 업계는 들불처럼 열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쩐지 의심스러웠어. 역시 그랬던 거였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본 게시 탐정 말씀드립니다. 드루킹이 하는 말을 근거 삼아 문재인 정권이 제수이트라고 지목하는 것은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로마사 논문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고 좌파 선거에 들어선 것, 분명 일루미나티의 무리들이 적법하게 집권한 정통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정권으로 교체한 것이라 분석됩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제보도 있었거니와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우파보다는 좌파의 대부분이 속해 있어요. 좌파 정권 자체가 본인들이 알든 뭐든 간에 일루미나티의 통제나 조종을 당하는 마리오네트 괴뢰 정권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저 드루킹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은
그 예레미야 방울석의 블로그 포스팅을 읽고 요놈이 프리메이슨이다, 저놈이 일루미나티다, 요놈이 제스위트다, 고놈이 뉴월드다 하는 게 올바른 분석이냐고. 예?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이 제스위트라고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이 읽어드리기 힘들어요. 그냥 쭉 보세요, 눈으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빨간 칠했습니다. 천주교를 그렇게 정했다. 친문 세력은 제스위트며 로마가 그들의 조직이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문재인 정권을 제스위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 요직을 카톨릭이 장악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드루킹의 대화록 전문입니다. 그 자기 카페에서 이제 회원들하고 노가리 깐 건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깐 뭐 일시 정지하시고 좀 둘러보셔도 됩니다. 근데 화요 열린 지구방에 보면은 제수이트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 새끼 이거. 예. 아니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뭘 그리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말하신담. 예. 자, 밑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뭐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솔직히 인터넷에 치면은 다 나와요. 따로 이제 찾아보셔도 돼요. 자, 김경수와 드루킹의 연계. 김경수 의원하고 관계를 맺은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을질당하는 건 오래 말까지만 합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안희정을 날리고 정봉주의 당 복귀를 막고 박영선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건 청와대와 친문 세력만 할 수 있다는 드루킹. 정봉주를 사면하고 노원 쪽에 출마시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보내버리고, 안희정도 천안 쪽에 출마시키고 당대표직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아서 보냈다. 인이는 하라는 대로 말 안 들으면 보내버립니다.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친문 핵심이라는 이 조직은 너무 이상해요. 비밀도 많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종을 강요해요. 천주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요.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소위 핵심 멤버들은 전부 개종했고 저는 이들이 제수이트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멤버들이 천주교 신자라고 뭐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네? 도덕성을 앞세워 밑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도 제수이트의 수법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암살도요. 왜 저들이 천안함이나 세월호의 비밀을 정권 잡고 바로 알았을 텐데 왜 까지 않을까? 다 한통속이어서죠.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진석이 한 말 기억나세요? 문재인이 가장 잘하고 있을 거라고 의문이 들었고, 거꾸로 도달한 게 바로 노 대통령의 죽음이었죠. 거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한 겁니다. 노무현의 죽음도 친문 제수이트의 작품이라는 거. 왜 저들은 저토록 잔인하게 비열한 방법을 써서 정적을 죽일까? 그것도 같은 당의 인사들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아주 잔인하고 음모적인 조직이 바로 친문뿐만이 아니라 공산당이 근데 원래 다 그렇지 않나? 에? 숙청이란 게 왜 있어? 어이? 자, 저들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이었어요. 조국 같은 사람은 헛수업이고 핵심은 소수의 그들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국이 완전 노른자 중에 노른자던데? 에? 그러니까 드루킹도 뭘 잘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에? 자기 내피셜이라고 이것도. 드디어 나오는 핵심 문장. 이 사람들 제수이트 맞아요. 제수이트들한테는 조국이 없습니다. 로마가 조국입니다. 이 조국 때문에 조국이. 아, 헷갈리네 단어가. 그래서 극소수의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정권을 꾸린 겁니다. 그냥 제수이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자, 이 핵심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카톨릭 신자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문재인이부터가 까도릭이죠. 까도릭. 서울시장으로 보내려 했다는 박영선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죠. 전해철
가톨릭. 김정숙 여사 가톨릭. 골룸? 마이 프레셔스 뭐 골룸이요 골룸. 김영준이 가톨릭. 김경수 가톨릭. 도종환 가톨릭. 림종석 수령도 가톨릭.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가톨릭. 송영무 국방장관 가톨릭.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 가톨릭. 금융감독 원장 김기식 가톨릭. 곁다리로 김미화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 깍두기로 김재동도 가톨릭. 확실히 이 정권에 뭔가 가톨릭이 많긴 많아요. 하지만 인사이도 안 하냐고. 어디 2019년 현재까지 이 직책들이 다 가톨릭으로 채워져 있을지는 의문이죠. 극히.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좆도 유감스러운 말씀이에요. 카톨릭 신자라는 게 제수이트란 증거 못 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그 정권에 많다 그래서 그 정권이 제수이트 정권이라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은 필시 뉴월드의 조종을 받는 괴뢰 정권 맞아요. 하지만 드루킹의 주장과 그가 내세우는 근거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 정권이 이 좌파 정권이 일루미나티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드루킹의 주장에서 인용한다면 우리 병신된다고. 문재인부터 주요 직분자들이 카톨릭이라 그래서 제수이트라 의심한다면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 카톨릭 입교 시기 그리고 제수이트 소속 여부. 원래 소시적부터 카톨릭을 이미 믿어오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라고 제수이트란 증거 못 됩니다. 중도에 개종을 했다 해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종교 바꾸는 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시기가 묘할 뿐이지. 우리가 전도에서 불신자를 영접시키거나 타 종교인을 입교시키는 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개종입니다. 너희가 하면 전도고 우리가 하면 제수이트가 압력을 넣은 개종이냐? 라고 반박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것도 묘한 일인데 원래 신앙심이 그렇게 안 깊고 교리나 교회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한다면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모양새만 좀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같은 신앙을 가진 종교라 생각하고 옮겨댕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다가 불교나 원불교, 대순진리회, 증산도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데 교회 다니다가 성당 나가고 성당 나가다가 교회 다니는 일은 의외로 자주 벌어집니다. 어지간히 뼛속까지 철저한 신앙을 갖지 않은 나이롱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더군다나 정치인이라면 정권의 향배에 따라 눈치를 봅니다. 자기의 주군을 따라 그 종교를 같이 믿으러 다니는 것도 항용 벌어집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군대만 해도 보세요. 지휘관이 어떤 종교를 다니냐에 따라 부대 간부들의 종교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비제를 넘어 일상다반사예요. 지휘관이 집사님이면 교회가 미어 터지고 지휘관이 바오로나 프란치스코라면 성당과 공소가 미어 터지는 일은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제네럴한 일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 고위관료, 군간부들 이런 고관 대작들의 경우 카톨릭 신자가 많은 것은 음모 차원을 넘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특성상 정치활동이나 관료계에서는 접대 문화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교통비가 오가고 서로 만나 음주, 가무도 즐기고 폭탄주도 돌리고 그런 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타 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행동이나 활동에서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진단 말입니다. 크리스천 시민들도 같은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좋은데 이게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 오히려 같은 크리스천 정치인을 더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타 종교인에 비해 크리스천 정치인은 혹은 고관 대작들은 더 몇 배의 부담과 역경을 지고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의 경우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이들은 교리 자체가 음주와 풍류를 금기시하잖아요. 스스럼 없이 음주, 가무와 접대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가톨릭 신자를 그렇다면 이해해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용인하고 있죠. 강직한 크리스천 정치인에 비해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같은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냐 생각하고 있죠. 크리스천이라도 가톨릭 신자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고 지지할 확률은 높습니다. 가톨릭 자체가 WCC 정신,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있기에 타 종교인들도 카톨릭에 대해서는 기독교와는 달리 매우 관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이나 관료로서 크리스천인 것보다 카톨릭인 것이 그 자신의 활동이나 커리어와 운신에 있어 넘사벽의 자유와 메리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물며 철두철미한 신앙인도 원래 아닌데다가 자기 주군이 집권까지 했다면 그 주군을 따라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성인까지 보여 더욱 눈에 들고자 하는 것은 제수이트의 음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덧붙여 군대에서도 크리스천 지휘관이 휘하 간부들이 같은 기독교인인 걸 기꺼워한단 말입니다. 문재인의 카톨릭 신자라 같은 카톨릭 신자들이 요직에 앉아있는 걸 더 마음 든든하게 여겨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카톨릭을 더 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드루킹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 저 제수이트 자체가 완전 베일에 쌓인 비밀 결사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도 솔직히 요새 비밀 결사대라 그러면 웃어요. 어느 정도는 공인화된 조직이거든요. 이 제수이트가 뭔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수이트가 카톨릭 신자라면 개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당나귀까지 죄다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일까? 어림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와 제수이트에 대해 음모론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수이트는요, 우리가 음모, 신세계 질서 음모 조직이기 이전에 카톨릭의 남자 수도회입니다. 교황청 직속으로 교구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수녀회가 아니라 수도회이기 때문에 여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500년 전인 1534년에 성 이냐시오 데 로열라, 흔히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로 하죠. 이 양반에 의해 파리에서 창설됐고 전 세계 100여국에 진출해 226개 대학을 세우는 등 교육사업에 매우 중점을 둔 단체입니다. 이들이 창설된 목적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격입니다. 개신교가 뿌리내려 카톨릭 교세가 약화된 곳에 다시 파송되어 권토 중래와 예토 전생을 노리던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이 축출되고 성공회가 뿌리내린 영국의 경우 제수이트의 선교사들이 카톨릭 귀족들과 연계하여 영모를 꾸미는 등 이들은 단순히 카톨릭 선교 차원이 아니라 실무적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결과 유럽 전역의 크리스천들에게 제수이트는 교황청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왼팔로 여겨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세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천 색출, 마녀사냥, 종교재판, 집단학살, 강제개종, 재산 몰수, 추방 등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바티칸의 교황이 하얀 교황이라면 제수이트의 총장은 그야말로 금은 교황이라는 악명에 맞게 깽판을 쳤습니다. 제수이트 뜻은 예수회입니다. 좆도 안 어울리죠. 하지만 지나친 독주가 화를 불렀어. 결국 다른 카톨릭 교구들과 세속 왕권과의 충돌이 찾아져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결국 추방됐어요. 강제 해산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동아시아 선교 및 교육 사업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카톨릭 붐이 일어났고 일본에서도 많은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수이트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강대학교와 대건신학대학이 제수이트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대건신학대학은 현재 광주 카톨릭대학교입니다. 1969년에는 운영권이 이제 제수이트로부터 천주교 광주대교구로 이전됐죠. 중국, 일본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수이트가 그렇게 포교를 잘 못했습니다. 제수이트가 카톨릭 최대 수도회로서 위상이 높지만 제수이트 한국 관구가 운영하는 본당은 서강대학교 내 이냐시오관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무학동 선교 본당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수이트 한국 관구가 주교까지 배출하는 등 발전을 했지만 국내 카톨릭 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없다는 겁니다. 제수이트의 이제 국내 사제와 수사들은 제수이트가 운영하던 시절에 대건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들을 제외하면 전부 해외의 제수이트 신학교를 다녀온 유학파들입니다. 제수이트 한국 관구에서는 서강대학교에 제수이트 신학교 창설을 추진했지만 교구에서 또 반대해서 이제 무산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을 지배하는 비선실세라는 타이틀에 대해 굉장히 좀 허접해요. 예? 물론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수이트 출신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한국 방문했을 때 서강대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수이트 내에서 해방 신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어. 그래서 제수이트에서 꺼지라는 탈퇴 압력까지 받으며 박해를 당했던 좀 비주류라서 좀
포지션이 묘합니다. 제스위트 요원으로 국내의 유명한 인사는 바로 이었습니다. 박홍룩하 신부.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나? 전 서강대학교 총장 겸 이사장, 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로 이제 재직하셨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선종하셨어요.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서강대학교 이사장, 이한택 요셉 주교, 서강대학교 총장, 카톨릭 의정부 교구장, 현 파티마 세계사도직 푸른 군대 한국지부의 총재입니다. 보면 전부 봐서 보세요. 서강대학교랑 다 연관 있죠? 네? 이번 유시찬 신부는 원래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가 이혜인 신부 수녀를 만나 카톨릭으로 개종했죠. 근데 문제는 박홍루카 신부, 이한택 요셉 주교는 보수 우파 계열의 인사들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한 박홍루카 신부는 주사파들에 대한 대적과 경계에 한 평생을 다 바친 인물입니다. 문정권이 제수이트 정권이라며. 이 사람은 직계 제수이트 요원이라니까? 뭐요 이거 드루킹만 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수이트라고 지목하려면은 그가 카톨릭 신자는 것도 왜? 최소한 그가 서강대학교를 나왔나? 카톨릭 수도회에 소속된 수사 경력이 있나? 남자인가?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만 위에 느닷없이 기종했던 분 남자가 아니었죠. 박영선 씨. 그리고 위에 문정권 내 카톨릭 요인들의 경우 서강대학교 출신이냐? 카톨릭 평신도가 아니라 수도회 소속 경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오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닐 텐데. 그리고 문정권 제수이트설을 처음 얘기한 드루킹부터가 천년 신뢰도 제로입니다. 제수이트가 아니고 친문이 아니라서 정봉주와 안희정을 쳐낸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말을 안 들어서 쳐낸다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드루킹의 말에 따르면 정봉주와 안희정이 친문이나 제수이트의 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와 당대표라는 요직에 안치를 했다는 거잖아.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게 문재인에 대해 뭔가 반기를 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이 제안한 직책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출마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 후보랑 당대표가 미관발직입니까? 정봉주나 안희정이 친문이 아니고 제수이트가 아니라서 쳐낸다는 것과 굉장히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고 드루킹은 이재명은 개신교, 박원순은 불교 신자로 이재명과 박원순이 카톨릭이 아니라서 문재인이 쳐낸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솔직히 이재명, 박원순은 제수이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적절해요. 이재명은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박원순은 그냥 제수이트라고 믿고 싶을 만큼의 깽판을 부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게다가 문정권 제수이트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가 드루킹이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뉴월드의 음모를 밝혀내겠다는 정의감 같은 것에서가 아닙니다. 문정권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배제시키려 들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문정권이 제수이트는 여전히 음모론을 들먹거리며 추종자들에게 반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음모론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수이트라 하면 사탄의 앞제비, 신세계 질서의 앞잡이거든. 착한 놈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제수이트에 대해 뭔가 내막을 알아서도 아니고 문정권의 제수이트라는 뭔가 빼박의 증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본인이 제수이트의 음모를 밝히겠다는 정의감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고 문정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에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 문재인이가 드루킹이 건의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고이고이 따라줬으면 문정권이 제수이트다 머시갱이다 입도 뻥끗 안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거 별로 생각 많이 해보셨을까 저는 좀 되게 의아하거든요. 문정권이 제수이트다 어쩌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드루킹이 뭐 진실을 밝히는 투사처럼 보여요? 좌빨이에요 드루킹부터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좌빨 진영 내부에서 벌어진 계파 갈등의 소산입니다. 정의와 비정의로 나뉘어 싸우는 게 아니라 나쁜 놈들끼리 지들끼리 패가려 다투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한쪽이 한쪽을 향해 제수이트의 앞잡이니 저들의 조국은 로마니 하니
어쩌니 하며 본인이 알고 있거나 주워들은 음모론을 덧씌워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 드루킹이 하는 소리를 믿고 문정권이 제스위트다 어쩌다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거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유명한 음모론 파워블루 거지 방울석이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 우파 정권을 향해 뭐라 하겠습니까? 한국형 피마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일루미나티의 앞잡이, 무당에게 조종당하는 마인드 컨트롤 노예, 박 대통령을 조종하는 최순실은 이슬람의 앞잡이, 테러 방지법과 국민안전처는 뉴월드의 앞잡이인 박근혜 정권의 음모.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박 대통령과 우파 정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결과는 뭡니까? 아주 한바탕 전 국민과 성도들을 다 미혹해서 적법한 정통 정권을 무너뜨리고 뉴월드의 괴뢰 정권을 세워놓은 것밖에 더 있냐고. 문 정권이 무죄하고 결백하고 떳떳하다는 게 아닙니다. 문 정권은 정말 제스위트를 위치한 뉴월드 음모 세력의 조종을 받고 사주를 받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200%로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드루킹의 주장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저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빈틈이 많은 드립을 믿고 근거를 삼아 외친다면 우리에게는 루머에 매몰된 선동꾼이란 손가락질밖에 돌아올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제스위트 단위다가 아니라 이 좌빨 정권이 지금 당장 현재 진행형으로 저지르고 있는 짓을 어떻게 막아내고 저지하여 이 나라를 지켜내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베이스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과 정의로 말미암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혹여 드루킹의 말을 근거로 문정권이 제스위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멘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주요 직책자가 카톨릭 신자라서 문정권이 제스위트 정권이라는 참으로 간단하고도 해맑은 논리가 아니라 실제 뉴월드의 공문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드리게요. 문정권이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라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며 성적 타락과 문란화를 조장한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탄압을 시도한다. 국민이라는 개념과 민족주의 개념을 철폐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국가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조장한다. 정상적인 결혼제도와 가정체계를 파괴하려 시도한다. 이건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덧붙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직수사처, 즉 공수처를 국법 위에 엘리트 통제 기구화하려 시도한다. 7번 국가기반산업과 공업을 파괴하여 극도의 경제난으로 중산층을 없애고 일반인들을 빈곤층 및 정부의 보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예계층으로 만들려 시도한다. 8번 정상적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을 교란하여 학생들을 세뇌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학교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일반 대중을 향해 방송과 언론으로 세뇌를 시도한다. 이 모든 것은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의 세계혁명계획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 것을 지금 이 좌빨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300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신세계 질서 계획, 서버트 조지 웰즈의 세계혁명 계획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은 받들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재인 주사파 좌빨 정권이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드루킹 따위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정권을 신세계 질서의 괴뢰 정권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준사였습니다.